안녕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준비한 대담 방송 KCTV와 제주일보,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가 공동보도 협약을 맺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초청해서 주요 공약, 현안, 그리고 각종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방식은 같습니다. 후보별로 공통 질문은 제가 드리고 패널로 출연한 기자가 맞춤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 먼저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유권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갑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제주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왜 출마를 하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2016년 그 총선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정당 활동을 쭉 해오면서 판단하고 느끼는 건 지금 제주 사회가 굉장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실제로 경제 성장률만 보면 2018년, 2019년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정체의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의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은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년, 서귀포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국회 권력을 독점해 왔는데요. 이 독점 체제를 타파함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주 경제 실정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실정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의 주요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많이 집중이 돼 있을까요? 제가 그 정당 활동을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을 걷기를 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거의 1년 내내 했는데요. 마을 골목마다 또 리사무소마다 또 생업의 현장마다 이게 찾아뵀는데 많은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지역 주민들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치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멀리 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게 정치 불신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공약을 고민하다가 농업에 보조금을 주겠다,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보다는 제 의정활동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래서 정례적인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실천하겠다. 임기 내내. 그래서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하든지 뭐 2개월마다 하든지 또 영역별로 농업 분야별로 수산업 분야별로 관광 분야별로 또 세대별로 이렇게 촘촘히 짜서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듣는 주민과의 간담회, 정례적인 간담회 실천하겠다. 이걸 최우선 핵심 공약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고요. 국회에 이제 반영 입법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도정과 국정 사이를 이렇게 연계해서 도정에 이렇게 연계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사회단체와 또 사회단체 구성원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야만 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만남의 장을 주선도 해주고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과 물자 혹은 사람과 자원이 물 흐르듯 이렇게 연결해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 가교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저는 간담회가 또 지역 주민과의 대화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약으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김재훈 기자가 이어서 질문해 주실까요? 네.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같은 당을 탈당하자 구태 정치다, 그리고 기회주의 철새 정치다라고 비판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엔 장성철 예비후보께서
그와 같은 비판을 받고 계십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변경해온 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철새 정치 이미지 꽤 오래가는 그런 이미지일 텐데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당시 원희룡 도지사께서 그 탈당을 할 때는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되고 또 일정 정도 그 저희 입장에서는 몇 개월 정도 당에 함께 있으시다가 무소속 출마 요구가 워낙 빗발치다 보니까 무소속을 택한 건데요. 저는 그 당시에 기회주의적인 철새 정치라고 비판한 이유가 창당의 시점에서 어떤 정당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오래 우리 당에 있다가 출마를 함으로 해서 저희 당이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서 지방선거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책임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지사 출마를 하는 상황도 와버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제가 그 당적을 옮긴 거는 그 우리가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하면 이렇게 이동한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2002년에 제주시장 선거 이후에 당적은 열린우리당, 민주당에 있었지만 2010년에 공직에 갈 때는 당연히 이제 당적 정리를 했고요. 정당 활동은 실질적으로 2004년, 제 기억으로는 2003년부터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않은 게 한 14년이 되고요. 2010년 국민의당이 창당이 될 때 당적이 없을 때 제가 국민의당에 참당을 했고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된 거는 합당을 한 거잖아요. 그걸 철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당연히 저희 정치적 소신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올 때도 저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합류를 해서 창당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적이 변경된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보고 그걸 철새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억울하다. 어떤 면에서는 장성철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와 보수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 바른미래당이 창당 정신이 있었어요. 그 창당 정신이 전 미래통합당에도 오히려 더 적합히 적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당적을 옮기고 창당 작업에 합류하기 때문에 저 단호하게 그 철새라고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감수할 용의는 있지만 제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 해저터널 공약을 들고 나오셨었습니다. 장성철 하면 해저터널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신데요. 해저터널 이거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건지 아직 유효한 그런 정책으로 갖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 신공항 논의가 되면서 그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는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와 김태환 도지사가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신공항 우선론, 제주 제2공항 우선론에 밀려서 전혀 논의가 되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공약한 거는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 도민적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렸어요. 한 번도 이 국가적인 그 의제이기도 하고 도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핵심 큰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는 건 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도민적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지사 선거에서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국정과 도정에서 해저터널이 주요 의제로 올라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도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도민적 논의를 하자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과연 책임이 있는 자세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선은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을 일단락 짓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19년 초부터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검증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다가 일정 단계가 지나서 검증 단계가 끝나고 나서는 정상적 추진을 전제로 한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논의는 언젠가 다시 한번 도민들의 논의에 붙여야 된다 하는 소신 변함없습니다. 제2공항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어떻게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민주당이요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당론 하나 제대로 못 정했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 의회에서 도민공론화 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도민공론화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하니 도의회에서 부결될 게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당에서 다들 모여서 상무위 열어서 갈등 해소 특위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좀 솔직해지면 정상적 추진을 하고 갈등은 풀자 이 뜻인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솔직하지 못하다,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특위를 갈등 해소 특위로 바꾼 그 취지에 맞게, 다시 말하면 공론화라고 하는 건 찬반 여부를 다시 묻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그러한 도민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고 정상적 추진을 전제로 해서 갈등 해소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누구도 좀 담대하게, 좀 담백하게, 솔직하게 이 SOC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정말 생각한다면 전 도민들한테 진솔하게 건설 사업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그것이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주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 정치인이든 중앙 정치인이든 가져야 될 자세다. 전 그래서 정상적 추진, 그리고 갈등 해소, 진솔한 자세, 이것이 전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현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 관련해서인데요. 완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주 4.3의 해결의 과제가 뭐냐, 이걸 우선 정리를 하면 해법도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4.3 특별법의 명칭에 나와 있어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상규명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는 측면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고, 진상규명이 추가로 객관적으로 사실조사 보고서 형식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또 가능하게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입법 시안을 만들었고, 그걸 우리 바른미래당 당시에 권은 의원한테 부탁해서 권은 의원이 법률안,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해줬는데, 오영훈 의원이 낸 그 법안에는 사실조사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우리 권은 의원이 만들었던 법안보다는 매우 약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실조사가 제대로 되고 나면 배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배보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은 제주도에 있었던 한국전쟁 직후에 그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 중에 이제 그 예비검속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과거사법에 의해서 진상조사가 다 됐고, 우리가 얘기하면 법원에 가면 그 법원 재판이 내는 재판 판결 요지와 같은 그런 수준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족분들은 법원에 그 배상 소송을 해가지고 그 국가에 의해서 배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참 혼란스러운 것이 4.3 사건을 같이 겪었으면서도 어떤 분은 배보상을 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그런 그 역설이,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기 국회에서는 어느 것을, 어떤 과제를 4.3 특별법원에 담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보상의 문제는 당연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소위 회의록에서 보면 기재부 차관이 재정적 부담을 그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해버려서 이 회의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이 그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배보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하는 부분도 좀 더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보자께서 보건당국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지금의 아쉬운 점 같은 거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전에 메르스나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정부가 이런 그 집단 그 감염 그 상황에 대한 그 매뉴얼이 많이 이제 쌓여 있다 하는 걸 이번에 느꼈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지금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대응했던 이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매뉴얼화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집단 감염 예방 그 매뉴얼을 아주 선진 수준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기자가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후보님께서는 1998년 제주도의원 선거, 그리고 제주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그에 이어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장성철 후보님께는 어떤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그 직책 그리고 어떤 역할 이런 거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쪽에 고민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든 도지사가 되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과제를 내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쪽에 고민을 하면서 저는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 국회의원이 된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좁게 해석을 하면 좁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의 역할을 좀 넓게 보면 넓게 볼 수 있는데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또 능력만 있다면 국회의원만큼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정과 국정을 이렇게 연결하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일, 그리고 국가 입법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국가정책들을 바로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수시로 이걸 보고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피드백을 받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 단순히 뭐 국회의원 해라, 도지사 해라, 도의원 해라 하는 어떤 적합한 자리가 어디냐 하는 고민보다 그 과제들 속에서 보람을 찾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역 권력 독점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주의 정체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 정치에도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권력 투쟁에만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역 권력 독점 체제를 깨는 것, 그것은 장성철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제주의 정체의 늪에 빠져 있는 제주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실정으로 인한 제주 경제의 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심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5번째 아까 우리 김재훈 기자님께서 도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도민들을 믿고 꿋꿋하게 조금씩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지난 30년 동안 정당 활동, 기업 활동, 행정 경험, 시민운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실용과 혁신의 정치 반드시 실천해내겠다 하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후보별 대담방송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대담방송 매일 이 시간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